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한 박성룡입니다. 아마 하기 전에 이제 아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다들 보시고 저만 이제 생 초보인데 그걸 감수하고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저 제목에서도 했듯이 엘라스틱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블로그 짜라보고 또 구글링 했는데 다 영어로 돼 있고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저의 삽질기 하면서 발표를 좀 가장해서 제가 궁금한 걸 좀 제가 좀 물어보자. 그래서 용감하게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첫 발표에 연관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코미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질문 같은 답변을 많이 올잖아요. 질문을. 그래서도 항상 주로 개발자들이 하는 게 스택 오버플로우나 다른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이제 많이 좀 없어져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답변이 잘 안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머가 사이트까지 이제 인터넷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 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아마 JTBC 이런 거 있죠. 인터넷에서 질문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틀린 것을 올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다 마찬가지잖아요. 순서에 물어보면은 실제로 정답을 굳이 알려주고 싶은 별로 이렇게 동기가 없죠. 근데 틀린 거, 특별하게 특기나 루리앱이나 그런 이제 좀 활발한 사이트에다가 틀린 걸 딱 올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댓글이나 정말 방대한 정보가 보스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고스들 앞에서 저의 이 삽질 사례를 함으로 해서 좀 제대로 된 방법 좀 알려주십사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투어텍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대부분 여행업계 이쪽은 아니시죠. 저도 이제 여기에 입사한 지가 이제 한 달 갓 돼가지고 이쪽은 처음인데 IT 쪽에서만 쭉 일하다가 여행업계에서 일을 하니까 역시 좀 격차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시스템이 좀 낙후됐고 여전히 엑셀로 하는 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엘라스틱서치 말은 많이 들어봤죠. 말을 많이 들어봐서 마치 제가 그것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것을 써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쓴 거는 정작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것인데 이렇게 님께서 이게 발표자를 모집할 때 가능하면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면 좋겠다는 이 말에 그러면 딱 나네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일단 이렇게 왜 엘라스틱서치를 갖다가 제가 하게 됐는가 하고 깊이는 없어요. 그냥 삽질의 연속일 거고요. 그리고 저의 주목적인 제가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대부분의 Q&A가 청중들이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워낙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서요. 네, 제가 엘라스틱서치 보통 여기서 오신 분들 대부분 빅데이터나 아마 시각화 이런 거에 주로 하시는 분들 같아 보이는데 저는 시각화 이런 거는 좀 관계가 멀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일단 로고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또 많지는 않죠. 또 다른 일반적인 IT 업계에 비하면은 서버도 별로 작고 그래서 그럴 때도 이 로고들을 어떻게 좀 한 번에 관리할 수 없을까? 그래서 검색을 하죠. 이렇게 구글에서 로깅하고 몇 개 글자 치면 지가 다 완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센트럴라이즈 로깅 하면은 이제 검색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엘라스틱서치가 로고 수집 중앙 집중하는데 좋다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니까 엘라스틱서치 링크스택으로 하는 사례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이제 도움받기도 좋고 뭔가 이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나도 로그를 더 이상 서버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 좀 현대인답게 한군데서 관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설치는 아무튼 이런 단계로 쭉 해봤어요. 처음에 한 거는 이제 아마존부터 시작을 해봤거든요. 하게 된 거는 별다른 이유는 없었죠. 왜냐면은 일단 아마존이 그때 제가 지금 크레딧이 좀 있었거든요. 30불인가? 그래서 그거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뭐 검색해보니까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가 뭐가 더 이상 서버나 뭐 그런 건 인프라나 관리할 필요 없이 뭐 서비스만 사용하면 된다. 아주 편하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에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몇 개 버튼 딱 누르면은 생성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포인트 딱 생기고 도메인 딱 생기고 뭐 그래서 되나 보다 라고 했죠. 뭐 이 상태에서는 뭐 초기 화면은 다 들어가죠. 정작 이제 사용법이 어려울 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 다른 무슨 분들의 문제는 알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문제는 버전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요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엘라스틱 서치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최신 버전을 다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 검색을 해보면은 그렇게 옛날 버전에 대한 뭐 그런 답변 뭐 그런 건 잘 없고 항상 최신 버전 7.2, 7.3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는 6.7 그래서 뭔가 검색해서 이제 해보려고 그러면은 버전 차이가 있어서 뭐가 다르고 이 가뜩이나 아직 사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차이까지 하는 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또 엘라스틱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포트나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엘라스틱 서치 포트 정해있고 키바나 포트 정해있고 로그 스테이지도 포트가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아마존 거는 이제 엔드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저거에 따라서 뭐가 설치 신경도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좀 다른 점은 아마존 거는 엘라스틱 서치 자체도 그냥 80번 포트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바나도 좀 특이하게 1번 다르고 쓸 때는 다 5601 뭐 그게 포트 썼었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엘라스틱 그 URL에 그냥 플러그인 서브 폴더 서브 URL 위치로 존재하게 됐어요. 자, 엘라스틱 서치 딱 하면은 그래서 드라곤 뭐 초보 입장에서는 키바나 화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키바나 화면 딱 들어가서 뭐 샘플 데이터 화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어차피 저는 이제 시각화나 그거는 이제 나중 아직 뭐 제 뭐 리스트에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로그나 좀 수집해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로그를 연결해야죠.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이쪽에서 로그 이쪽은 관심이 없으신 거죠? 어떤 이렇게 단순 로그 수집이나 그런 거는 이렇게도 많이 쓰실걸요? 그런가요? 그렇게 네, 너무 좀 원시적인 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아마존 보면은 이제 그쪽 페이지에서도 어떻게 설정하라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첫 화면이죠. 첫 화면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은 파일 비트는 이렇게 뭐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설정하세요 딱 나오죠. 지금 실제는 6.7 뭐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그쪽 그 키바나 홈페이지에 있는 그 가이드대로 그렇게 따라 하죠. 매뉴얼에 충실해야 되니까 시킨 대로 하죠. 근데 시킨 대로 했는데 뭐 이렇게 영어로 뭐 길게 에러가 딱 말 나오면은 항상 저런 딱 가뜩이나 익숙찮은데 저런 이제 시작부터 LMS가 터지면은 뭐가 좀 당황스럽죠. 그때 처음 나왔던 이제 에러 메시지가 요거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엘라스틱 호스트에 제대로 연결할 수 없다. 뭐 나오면서 엑스펙 엔드 포인트하고 연결을 할 수, 엑스펙
엔드포인트하고 연결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또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하니까 그 차이가 이제 엘라스틱서치가 이제 오픈 소스 버전이 있고 뭐 상용 버전이 있는데 아마존의 엘라스틱서치 그 버전은 이제 오픈 소스 버전이기 때문에 그애랑 연동하려면은 각종 비트류 8비트, 매트릭 비트 뭐 그런 것도 다 오픈 소스 에디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좀 아마존에서 좀 가이드를 좀 써주거나 좀 해줄만한데 아무튼 그걸 또 열심히 이제 찾아서 OSS 버전을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SS 버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비트를 8비트, 저는 여기서는 이제 매트릭 비트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고 이게 팀인가? 끝나가네. 그 다음에 저 화면이 잘 안 돼요. 네,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대로 설정해야죠. 이제 파일 비트면은 똑같은 저 디렉토리에 파일 비트.yml이 되겠고 매트릭 비트는 매트릭 비트.yml.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바나 호스트 시키는 대로 이제 쳐 넣어야죠. 근데 요거 치는데도 좀 삽질을 했어요. 기본적인 이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보면은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뭐라고 되어있죠? 로컬 호스트 땡땡 920 뭐 그렇게 갖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그냥 뭐 저도 그냥 앞에 것만 치면 되겠지 했는데 계속 연락 뜨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아마존 걸 쓰려니까 이렇게 키바늘 전체 URL을 다 쳐야 되고 엘라스틱 호스트도 마찬가지 HTTPS니까 이제 엘라스틱 서치 호스트에 대한 이름을 다 쳐넣어야 되고 그렇게 아마존 걸 설치를 OSS 버전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도 분명히 나는 이제 시키는 대로 오픈 소스 에디션을 설치하라고 해서 오픈 소스 에디션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엑스펙을 찾는 그런 문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저 의미가 제대로 된지는 뭔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일단은 뭐 되는 화면에 뭐 로고가 수입되는 걸 봐야 되니까 일단은 누가 시키는 대로 누가 스택 오플에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 비트 셋업 해가지고 저 파이프라인 저 말이 들어가야지 저게 됐었더라고요. 아무튼 저렇게 해서 저때부터 이제 파일 비트의 로고가 엘라스틱 서치로 쌓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아직도 저 의미를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주세요. 저기 OSS 버전은 엑스펙 엔드포인트를 접근 못하는데 지금 접근하려고 해서 네. 나눈 거고요. 예. 아마 아마존 엘라스틱 쓰셨으면은 그 엘라스틱 시큐리티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른 시큐리티를 쓰실 거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초보라서. 그냥 네. 그냥 그냥 가이드대로 쭉 따라하면 뭔가 될까? 암호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접속이 다 예. 오픈이 되어 있나요? 예. 문제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다 되던데 그냥 쭉. 그래요. 그거들은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이게 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쓰면은 일단은 왜 되는지는 일단 모르는 상태로 일단은 로그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로그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웹서버에 있으니까 아파치 로그 수집해야 되고 통계 로그 수집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데몬드 로그 수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아는 것부터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하는데 아파치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아파치 서버 2라서 보니까 파일비트에 모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파치 1 있고 2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아파치 2를 쓰니까 아파치 2에 대한 파일 비트 모듈을 써야 되겠다 하고 요거 sudo 파일 비트 모듈 enable 아파치 2 해가지고 아파치 2 모듈을 enable 시켰어요. 근데 이 디스 모듈, 이 모듈은 뭔가 인젝스트 GOIP 플러그인이 설치되어야 한다 라는 이런 또 에러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자, 이미 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냥 아마존의 알래스틱 서치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많은 삽질을 하고 있기에, 그렇고 버전도 그렇게 최신도 아니고, 여기서 아마존 거에 대한 이제 시도는 중단했습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본 게,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뭘 하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도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도커를 하게 되면은 그냥 도커 풀만 쭉 하면은 이제 쭉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도커 이미지 만드는 게 뭐 풀하는 것도 10밀리언 이상이고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걸 쓰면은 별 고생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순진한 생각에 또 이걸 또 이제 그다음 이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걸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이미지를? 공식 버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테스트할 때 네. 잠깐 올렸다가 그쵸. 그 말이 좀 나중에 역시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되더라고요. 여기 가이드를 보면은 이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요것도 그냥 설치하고 그 다음에 풀하고 설정하라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띄웠어요. 띄우니까 왜 요즘 것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도 저렇게 에러 메시지가 펑펑 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딱 기본적으로 하게 되니까 메모리 힙 영역을 더 추가하라고 저 말이 딱 에러 메시지가 뜨고 이제 안 뜨더라고. 런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 역시 또 원래 정상적으로 매뉴얼을 보고 해야겠지만은 사람이라는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또 매뉴얼을 잘 보잖아요. 뭐 저도 그렇지. 일단 해보고 문제가 닥쳐서야지 매뉴얼을 보기 시작하는데, 자, 저 메시지를 보고 다시 이제 뭐가 설치 가이드를 보니까 저 말이 있더라고요. 저 말이 뜬 경우에는 이제 도커 호스트를 설정을 바꿔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시스템대로 시키는 대로 일단은 저 크기를 늘려줬죠.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시작은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렵다는 또 이제 각종 이제 인증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증서 뭐 저거만 나오면 이제 머리가 이제 지긋지긋 아파오는데, 아무튼 저것도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인증서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했는데, 이제 fail to connect to backup 저렇게 또 말이 나와요. 저거는 또 보니까 도커 이미지, 저 에크 도커 이미지로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저 호스트를 갖다가 굉장히 좀 박아놨더라고. 저 이제 병행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복잡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매뉴얼을 처음 봤어야 하는 것을 이제서야 봅니다. 자, 이거 하면서 이 이미지는 그냥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용도로만 쓰지 웬만하면 쓰지 마,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뭐 고생은 다 한 상태에서 저걸 봤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 테스트형이 아니라 그냥 쓰려고 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로컬 테스트형이라든가 고생을 또 이렇게 해야 될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커로 이미지를 한 것도 여기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버가 IDC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나머지 예제들을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그냥 다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서버 직접 손대는 거는 좀 하기 싫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해봐야지 라는 해서 이렇게 따라해서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설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항상 그 리퀘어먼트를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OS가 센토스 6이거든요. 근데 엘라스터치가 7 이상에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OS를 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매뉴얼에 그 리퀘어먼트 정도는 먼저 읽어야지 삽질을 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 그전까지는 전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가 있고 이게 14일간 트라이얼 버전이 제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냥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엘라스틱 키바나 하면 그냥 그 첫 화면 뭐 무게봉개 타고 아무것도 지금 사용법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설치만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사용법은 좀 익힌 상태에서 삽질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엘라스틱 클라우드 이제 14일 평가판을 시작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냥 테스트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다래도 무슨 필요할 게 없더라고요. 요거 그냥 뭐 그 키바나 파일 비트나 매트릭 비트 뭐 설정이 아마 저 같은 좀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뭐가 딱 잘못됐을 때 온갖 뭐 에러 메시지가 하느니까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요거는 설정할 때 그냥 엘라스틱 클라우드 아이디 딱 그것만 설정 딱 박아주면은 그냥 끝이더라고요. 뭐 엘라스틱 설정이라든가 키바나 설정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래서 이걸로 뭐 나머지 일단 로고 같은 거는 쭉 수집해서 한번 이제 잘 돌아가는구나 이제 14일간 잘 썼습니다. 그리고 14일 트라이얼 버전이 끝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금이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게 그렇게 거창한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로고 잘 수집해가지고 뭔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장애 쭉 같은 시간대로 나열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런 분석용 그게 주목적인데 저걸 가지고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쓴다는 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한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사장님을 설득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클라우드 좋았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냥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착한 게 비트나비 이 인스턴스로 하게 됐습니다. 진작에 좀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트나비가 웬만한 설정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나비를 이제 아마존 인스턴스에다가 설치했죠. 그리고 그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를 갖다가 적으면서 조금 이제 실수한 게 저는 저 크레딧이 있길래 엘라스틱 서치도 크레딧 범위에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한 일주일 켜놨었는데 20몇 달러가 청구됐어요. 왜 청구되지? 봤더니 엘라스틱 클라우드는 크레딧의 범위가 아닙니다. 크레딧의 목록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존 쓰시는 분들도 혹시 크레딧 있다고 막 쓰시면 안 되고 이게 잘 이렇게 범위 되는지 항상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이제 인스턴스를 이스트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나머지 설치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파일 비트로 시스로그나 비치로그 그 다음에 매트릭 비트로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 데이터들 OTT 비트로 이제 올렸고요. 아직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커스텀 로고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돼 있는 그 데몬들이 찍고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이제 커스텀 로고 파서를 갖다가 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비트를 별도로 만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로고 스테이시로 뭔가가 쭉 아무튼 어려운 걸 설정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일단 배우는 게 그 다음 저의 표입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돼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대시보드도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시보드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파일 비트나 뭐 매트릭 비트 그런 거 쓰면은 아무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만 봐도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잘 보고 있습니다. 자, 3주간 엘라스틱 서치를 썼는데요. 아무래도 서버가 계속 로그는 쌓여 있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굳이 로그를 확인하고 싶지 않잖아요.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 같고. 그래서 한번 그래도 돌려서 쌓이는 거 보니까 뭐 로고들이 막 이제 올라온 것들이 이제 시각화해서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3주간 한 것들 보면서 이제 VPN 그 설정이 4년 동안 잘못 설정돼 있어서 그냥 다 열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온갖 그 중국이나 뭐 그런 데서 뭐 로그인 시도라든가 그런 공격은 계속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레이드 장비 IDC에 있으니까 뭐 별일 없겠지 했는데 이제 1년에 몇 번 다운되는 것도 보니까 왜 그 시점에 왜 레이드 쪽에 그 로그가 같이 올라갈까를 보게 돼서 레이드 컨트롤러가 이상이 있다라는 것도 뭐 이걸 통해서 3주를 돌려보면서 일단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 그냥 두니까 이게 온갖 그 공격은 다 하는구나. 그걸 그냥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알려진 URL들은 하나씩 다 쳐보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밤 시간대, 그다음에 미국의 밤 시간대 보면은 저희가 저희에서 토스가 한 게 국내 관광객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 주로 단체 관광객 그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픽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IDC에 있는데도 CPU 사용률이나 네트워크 트래픽이 뭐 거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시간대 보면은 트래픽을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제 저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것을 이제 외주 개발하게 했었는데 로고 올라온 것들 일단은 저 파싱 안 하고 파스를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파스를 안 만들면은 그 일반 로고가 그냥 통째로 그냥 한 줄로 쭉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그것만 봤을 때도 뭔 놈의 에러 로고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또 프로그램도 상당히 에러 로고가 많구나 수정해야 될 게 이게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의 삭제는 이거고요. 아무래도 이게 원래는 스터디다 보니까 원래 일장 뭐 그렇게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가. 어차피 다 아시는 분이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의 버디캐피 준다는 건 여기서 하고 저의 이제 실질적인 목적인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엘라스틱 서치나 이쪽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요. 딱 보면은 파일 비트하고 로그 스탯이 일단은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다 보면은 뭔가 파싱해가지고 올리고 일단은 그 설명으로 보면은 파일 비트, 비트는 단순하게 로그의 전달자다. 로그 스테이시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엘라스틱 서치로 집어넣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한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제 저 비트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잖아요. 그 모듈들을 보면은 이제 로그 스테이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때 파일 저 비트를 쓰고 어떨 때 로그 스테이시를 쓰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하시는 대로.
계실 것 같은데 다들 조용히 계세요. 보셨는데 글쎄요. 구글링에 너무 지쳤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뭐 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분이 답변하고 그 다음 분 지정하는 걸로. 아, 좋네요. 네. 그럼 1번은 상훈님. 제가요. 예. 아, 네, 일단 파일럿이랑 로그스탯이랑 기본적으로 로그를 수집하는 역할을 동일해요. 동일한데 예. 차이는 이제 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파일 비트가 훨씬 경량이고요. 예. 그래서 어디 서버에 설치한다 이럴 때 적합한 건 일반적으로 비트 계통이 적합합니다. 예. 그래서 비트들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대신 기능 자체는 로그스탯이가 훨씬 많아요. 예. 각종 필터들을 사용할 수 있고 예. 대신 무겁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웹 서버 같은 게 동작하는데 예. 에이전트가 그만큼 리소스를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에이전트가 리소스를 예. 많이 차지하면은 정작 웹 서버는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적어지니까. 예, 그래서 파일 비트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엔드포인트에 직접 설치를 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각 네. 서버들에 네. 직접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고 로그스탯이 같은 경우는 권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이제 파일 비트에서 로그스탯으로 로그를 쏴서 중앙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로그가 이렇게 정규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얘를 막 가공해서 적당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적합한 건 로그스탯이가 적합하고요. 그러면 이럴 때 파일 비트를 이럴 때는 파일 비트보다 로그스탯을 써야 되고 이럴 때는 로그스탯보다 파일 비트가 더 그런 좀 네. 기준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일단 파일 비트로 될 수 있으면은 예. 될 수 있으면 그냥 파일 비트만 쓰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파일 비트에서 이제 벗어나서 파일 비트로 기능이 다 커버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 로그스탯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보면 로그스탯이 앞에 부분은 가끔가다 글도 달고 또 그러는데 예, 카프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 스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시지 큐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 많은 데이터가 막 들어온다. 이러면 사실 로스테시가 터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스테이징을 하기 위해서 카프카에 넣고 로스테시에서는 또 카프카를 서브스크립션하고 이런 아키텍처인 거. 하면서 제가 가장 궁금하다고 해야 되는 게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쓰시나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성함을 다 모르실 테니 그냥 저희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로그 검색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 자바 로그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제가 좀 회사가 옛날 거라 가지고 솔라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러 로그를 제가 이제 입사하면서 제가 이제 엘라스틱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ELK를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보시면은 로그 뭐지? 커스텀 로그 파서 어떻게 만드나요? 저 시켰는데 저 같은 경우 정규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바 로그 같은 경우가 기정형이나 대부분 정형이잖아요. 그래서 패턴 같은 거를 몇 개 적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규식으로 해가지고 ELK 딱 ELK만 썼어요. 파일 비트까지 4개 이용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일단은 에러가 발생하면은 아직 알람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모니터하면서 계속 검색 엔진을 제가 일단은 수동으로 계속 시작 시켜주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로그스탯에 보면은 로그스탯에다가 다 그 제보는 정규식으로 각 파서를 다 종류별로 만드셔서 운영 중이신 건가요? 네. 에러가 중요한 게 4개 정도 써가지고 4개는 손을 만들 수 있다 싶어서 4개는 제가 손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시다가 좀 이건 좀 실수하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이쪽 다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럼 처음 초보로서의 저도 완전 초보라 가지고 그러니까 되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많이 인기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원서라고 해서
우선은 지금 발표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여기 나온 질문 잠깐 좀 같이 좀 잠깐 볼게요. 일단 로그스태시가 제일 큰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파일빗은 수집해서, 그러니까 비츠류는 수집해서 이제 보내는 게 엘라스틱 서치 또는 로그스태시만 보내요. 근데 로그스태시는 그 자체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한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로 보내면서 또 동시에 뭐 다른 파일로 보내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보내거나 이제 이럴 때 로그스태시를 많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 로그스태시는 보시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이 그 인풋 쪽도 뭐 여기저기 수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비츠도 있고 파일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아웃풋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웃풋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파일 여러 개 시스템을 동시에 써야 된다 할 때 로그스태시는 좀 잘 쓰실 필요가, 잘 쓰시면 좋죠. DB 사이즈 관리는 글쎄요, 이거는 뭐 각자 노하우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요거를 그냥 한번 쭉 네. 사이트를 하니까 쉽기가 딱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로그하는 거는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뭐 삭제하는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통은 리텐션 네. 기간 끝나면 삭제하고 삭제하고. 일별로 넣고 삭제하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저거를 좀 보실 텐데 일단 저거를 많이 그 고생하셨다고 하니까 그 엘라스틱 서치 여기 보시면은 그 물론 이제 다 대부분이 영어라서 보기 쉽진 않으실 텐데 멀리서 구글을 하시는 분들 여기 홈페이지에 웬만한 정보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운영 체제들 센토스 6에서 아마 될 텐데 이게 왜 안 되냐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필요한 JVM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중에 오픈 소스랑 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사이트가 리뉴얼 됐는데 리뉴얼 될 때마다 점점 더 마음에 안 들게 리뉴얼 됐으니까 저도 좀 이런데 이게 그 라이센스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 소스, 베이직,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있는데 오픈 소스는 말 그대로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애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할 때는 사실 오픈 소스만 써야 돼요. 오픈 소스에 포함된 기능만 쓸 수 있어요. 그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같은 데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저런 게 안 들어있죠. 그 뭐냐 뭐 인증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정들이 다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공식 도큐먼트, 공식 도커 그 컨테이너 이미지 받으시면은 보통은 이제 베이직 라이센스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게 공식 도크 이미지가 아니라 개인이 아마 그거군요. 그거일 수도 있고 좀 옛날 버전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버전업 될 때마다 많아져가지고 지금 저도 막 다 있는데 여기 계정 안 만드신 분들 들어가서 만드세요. 멀리서 보지 마시고 OSS 버전을 깔면 여기 한 위에 5개인가? 4개인가까지가 예.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막 캔버스나 맵스나 로그스나 이런 게 사실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쓸 수 있는데 얘는 베이직이라서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는 못해요. 그 오픈 소스 버전이라도 다운받으면 저 기능들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픈 소스는 아닌데 이제 네. 베이직 라이센스로 무료는 쓰실 수 있고 이거를 뭐 따로 내가 돈 받고 외부에다 서비스하지 않으면 그냥 쓰시는 건 뭐 저희 라이센스 상관없이 쓰실 수 있어요. 또 이제 골드 플래티넘은 이제 진짜 유료 기능들이고 머신러닝 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 OSS 버전이 안 맞으면은 그게 좀 그런 아까 expect 뭐 API를 호출할 수 없다 이런 게 뜰 거예요. 네. 서로 잘 안 돼서
서치에 알람 기능이 있는데 걔는 이제 유료 모델부터 돼 있어가지고 사실 뭐 찾아보면은 알터네티브는 많이 있거든요. 엘라스트 알람 같은 것도 있고. 아, 그것도 그러면은 오픈 소스라도 플러그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사용할 수 있다. 엘라스트 알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옐프사에서 만든 플러그인이고. 그리고 보안도 이제 저희가 유료 기능으로 있는데 그 일부는 베이직 기능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인증 기능은. 근데 이제 좀 복잡한 뭐 예를 들어 LW랑 연동한다거나 그 샘을 연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유료 기능이고. 그 보안은 사실 어떻게든 하셔야죠. 뭐 이걸 안 쓰더라도 뭐 아마존에서도 뭐 오픈 디스트로 예전에 발표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뭐 서치 가드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뭐 뭘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관리 포인트가 네. 그만큼 많아지니까 이제 정 이도저도 안 된다면은 최소한 방화벽에 뭐 엔진엑스로 막아놓으시든지 뭐 그 정도는 하셔야 되고. 커스텀 로그 파서는 그 처음에 파이빗이랑 로그스탯이랑 그 파이빗에서도 다 파싱 되는 것 같은데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 기능은 파이빗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엘라서치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엘라서치 안에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에서 해주는 거라서 그럼 파이빗은 사실 실제로는 진짜 데이터 송신하는 것가 끝이에요. 파이빗의 역할은. 그럼 파일 밑에 있는 모듈을 이네블 시키고 하는 그거는 그거는 파이빗이 그 설정을 엘라서치에다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걔가. 아, 그리고 그 처리하고 파악하는 건 엘라스틱 서치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라파나라는 대부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고 수집하는 거 보면 시각을 보니까 대부분 네. 저런 비율로 하더라고요. 그라파나 키바나 3.0대 버전 써보신 분 계세요 여기? 슬기님은 써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UI가 그라파나랑 비슷하거든요. 그게 처음 이미지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라파나가 저희 키바나 처음 만든 라시드칸이 만든 라이브러리 되게 많이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파나는 그냥 시각화 도구고, 근데 이제 얘가 그라파나는 그 임포트, 익스포트 이게 좀 잘 되고 그래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바나는 어쨌거나 좀 엘라스틱 서치에 좀 종속된 몸이다 보니까 다른 거랑은 좀 붙기 힘들죠. 그런 게 좀 있고. 그럼 LS 서치 쓰더라도 시각과 로그는 키바나 대신 그라파는 그렇게 쓸 수도 있는.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뭐 어차피 다 REST API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외부 대시보드에서 임포트 하실 때는 그 키바나의 여기 매니지먼트가 보시면 여기 저장된 게 다 그 세이브드 오브젝트라는 걸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싹 다 카피해서 이제 익스포트하고 임포트 하시면 다른 데서 가져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 화면만 다른 뭐냐 웹 프로그램에서 근데 보여주고 그런 것도 되나요? 화면만요? 네, 그 대시보드 화면을. 일단 데이터는 있어야죠. 그 대시보드만 공유하고 싶으시면은 예. 화면만 공유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PDF 같은 걸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굳이 저게 뭐 LS 서치 안 들어가고 다른 이제 뭐 일반 사용자용 관리자용 프로그램에 이제 어떤 인베드 된 상태 그런 식으로 그 저것을 URL 아이프레임에서 하시는 방법으로. 네, 그런 식으로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화면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 보시면 이 위에 URL이 이 시간대 여기 들어간 폴이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요거 조작하면은 사실 요거 화면 바꿔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진짜 저기 요리하시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러면 딱 저 메뉴 다 빠지고 딱 네. 저 그래프만 볼 수도 있고. 아이프레임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뜯어서 옆에 앱을 만들어서 여기 로고 바꾸고 상단에 메뉴를 내가 더 붙여서 아예 키바나 소스를 고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건 어려워 보이는데. 잘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어요.
버튼 누르시면은 예. 저기 아마 아이프레임 URL 뜨는 게 있을 거예요. 쉐어 버튼이 다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어디요? 저 대신 그 위에 쉐어 왼쪽 위에 쉐어 누르시면은 아이프레임 네. 쉐어. 네, 게임 엠비드 코드. 네 아이프레임 코드. 아, 저거 다 있군요. 역시 이것도 추가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방금 종민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만 정정을 하면 그 아까 저 커스텀 로그 파서 부분에서 종민님이 이제 커스텀 로그 패턴 같은 경우는 뭐 파일릿에서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지원이 안 되는 게 맞는데 그 프로세서라는 애들이 있어요. 파일릿에도 그 내장된 프로세서에 다이섹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 베이스로는 이제 파싱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래서 끝나겠네요. 네, 잠시만요.